50대 남편의 바람, 제가 복수한 첫날. 여러분, 결혼 25년 차 50대 아내가 남편 불륜 현장을 목격한 후 벌인 복수가 얼마나 통쾌한지 아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 반전까지 소름 돋을 거예요. 평범한 부부의 아침, 남편의 미묘한 변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 52세 주부입니다. 남편 박정수와 결혼 25년 차 대학생 딸 하나 둔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 저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남편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확인이었거든요. 예전엔 그런 습관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커피 타줄까? 물어봐도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면서 응,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꼭 가져가더라고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거예요. 헤어왁스까지 발라가면서 머리를 세팅하더라고요. 웬일로 머리에 이렇게 신경 써? 하고 물었더니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연락이 안 되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계속 확인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 하고 물어보면 응, 그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50대 중반인데 헬스장을 등록한 거예요. 건강 관리 좀 해야겠어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그래, 건강 챙기는 것도 좋지 했는데 헬스장 가는 날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주 2회에서 3회, 그러더니 주 5회까지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요.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침실 화장대에 두고 간 거예요. 평소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번 기회에 한번 봐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손이 떨리면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다행히 잠금이 안 걸려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을 눌렀는데 세상에 제일 위에 있는 대화방 이름이 수지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대화 내용을 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오빠. 나도 자기야. 오늘 회의 핑계대고 일찍 나왔어. 헬스장에서 만날까요? 좋아, 운동 끝나고 카페 가자. 내 사랑해요. 이런 메시지들이 쭉 있는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무려 2개월 전부터 시작된 거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5년.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그것도 수지라는 어린 여자와 말이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기도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죠. 여보, 내일도 헬스장 갈 거야?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응, 요즘 운동이 재밌어서 하면서 웃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전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25년이나 속인 걸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늦은 귀가와 잦은 외출.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더라고요. 평소 7시에 퇴근하던 남편이 오늘 야근해야 해라며 9시, 10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근 수당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과 등산 가기로 했어. 골프 약속 있어 하면서 나가더니 저녁 늦게 들어와요. 골프 치고 왔다면서 골프 용품은 하나도 더러워져 있지 않고 등산 갔다면서 등산복은 땀 한 방울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당구 치러 간다면서 나간 지 1시간 후에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제 동료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방금 내 남편 본 것 같은데 젊은 여자랑 같이 시내 카페에 앉아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혹시 회사 후배일 수도 있어요 하고 넘어갔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당구 재밌었어? 하고 물어봤어요. 응, 오랜만에 해서 좋더라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카페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메리카노 2잔이 찍혀 있더라고요. 남편은 커피를 안 마셔서 항상 차만 시켜 먹는데 말이에요. 여보, 이 영수증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거? 회사 후배랑 커피 마셨어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남편의 은밀한 통화, 의심이 확신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을 닫고 조용조용 얘기하는 게 수상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자기야, 나도 보고 싶어. 그래,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자. 아니, 집사람은 모르니까 걱정 마. 평생 이런 감정 처음이야, 진짜.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남편이 통화를 끝내고 들어왔을 때 누구랑 통화했어? 하고 물어봤어요. 회사 동기야. 내일 점심 약속 잡았어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남편을 본격적으로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마트 일을 일찍 끝내고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죠. 화요일 점심시간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20대로 보이는 예쁜 여자와 함께였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정말 젊고 예쁘더라고요. 둘이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걸 보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5년 전 저와 남편이 연애할 때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는 걸 멀리서 지켜봤는데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으면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수줍게 웃으면서 남편을 바라보고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정말 현실감이 안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1시간 정도 있다가 카페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껴안으면서 뽀뽀까지 하는 거예요.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말이에요. 그때 정말 울컥해서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배신감 속에서 치밀한 계획 구상. 집에 돌아와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25년. 제 인생의 반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그것도 딸보다 어린 여자와 말이에요. 처음엔 당장 남편한테 따지고 싶었어요.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남편이 일시적인 실수였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할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어. 25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 그래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죠. 첫 번째,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물적 증거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여자가 누군지 정확히 파악하기. 나이, 직업,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등등. 세 번째, 효과적인 복수 방법 생각해보기. 단순히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복수 말이에요. 일단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본 이름이 수지였으니까 혹시 남편 회사 사람인지 확인해보자고 생각했죠. 남편 회사 홈페이지를 뒤져봤는데 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김수지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마케팅팀 사원이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제가 카페에서 본 그 여자가 맞았어요. 나이는 26세, 입사한 지 1년 됐더라고요. 대학교는 명문대 나왔고 스펙도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좀 야망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달까요? 이런 유구나.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기혼 상사한테 접근한 거네. 더 알아보니까 남편이 그 여자가 소속된 마케팅팀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기회가 많았던 거죠. 인터넷으로 더 조사해 봤더니 그 여자 SNS도 찾을 수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까 명품 가방, 비싼 옷들을 자주 올리더라고요.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남편한테 받은 거겠지.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25년 동안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모은 돈으로 그 여자한테 명품을 사준 거잖아요. 몰래 남편을 따라가 카페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목요일 점심시간 다시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죠.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을 준비를 했고요. 12시 정각에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그 김수지와 함께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따라갔죠. 걸어가면서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봤더니 오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집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 혹시 사모님 때문인가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오늘은 우리 둘만 생각하고 싶어.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사모님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둘이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서 지켜봤죠. 남편이 그 여자한테 작은 포장지를 건네는 걸 봤어요. 여자가 열어보니까 목걸이더라고요. 그것도 제법 비싸 보이는 거였어요. 와,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오빠. 수지야,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괜찮아요. 저는 오빠만 있으면 돼요. 이런 달달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어요.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둘이 일어나는데 남편이 계산을 하면서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나오더라고요. 카페 밖에서 또 포옹을 하고 뽀뽀까지. 정말 보기 역겨웠어요. 내일은 언제 볼까? 토요일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네, 기다릴게요, 오빠. 이런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회사 식당에서 그냥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죠. 증거는 제 핸드폰 안에 다 있는데 말이에요. 바람난 남편과 의문의 여성 마주침. 토요일이 됐어요. 남편이 오늘 대학 동기들과 만난다면서 나간 지 30분 후 저도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남편이 간 곳은 시내 번화가였어요. 역시 김수지와 만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데이트 코스까지 완전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영화관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같은 영화를 예매해서 들어갔죠. 다행히 어두워서 들키지 않았어요. 영화 내내 둘이 속닥속닥 대화하고 남편이 여자 어깨에 기대게 해주고 정말 연애하는 젊은 커플 같더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는 쇼핑몰로 갔어요. 여성복 매장에서 남편이 그 여자한테 옷을 사주고 있더라고요. 가격표를 보니까 30만 원짜리 원피스였어요. 우리 딸 옷도 10만 원 넘는 거 사기 힘들다고 하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계속 지켜봤죠. 그 다음엔 액세서리 매장에서 반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커플링 같아 보이는 걸 고르더라고요. 오빠, 이거 너무 비싸요. 괜찮아. 우리 수지한테는 아깝지 않아. 그래도 사모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 절대 안 들켜. 이런 대화를 하면서 결국 50만 원짜리 커플링을 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서 이 바람둥이야 하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 참았죠.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촛불 켜진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말이에요. 남편이 그 여자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까지 봤어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남편과 그 여자는 완전히 연인 사이였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이 같아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동시에 복수심도 불타올랐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반드시 복수해야겠어. 마음속 분노, 첫 복수 준비. 일요일 밤 남편이 씻고 있을 때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단순히 화를 내거나 이혼하자고 하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좀 더 창의적이고 임팩트 있는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준 선물들. 그거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에 백화점에 갔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산 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샀죠. 30만 원짜리였는데 제 적금을 깨서 샀어요. 그리고 카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예쁜 편지지에 이렇게 썼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이 요즘 열심히 운동해서 멋있어졌어요. 25년 결혼 생활 중에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에요.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항상 사랑하는 아내가. 완전히 모른 척하면서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기로 한 거예요. 남편 양심을 찌르는 작전이었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선물을 건넸어요. 여보, 이거 뭐야? 그냥 작은 선물이야. 요즘 당신이 운동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남편이 포장을 뜯어보고는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똑같은 목걸이를 그 여자한테도 선물했으니까 당황할 수밖에요. 에이, 이거 비쌌을 텐데. 괜찮아. 우리 남편 잘생겨지라고 산 거야. 남편이 편지를 읽고는 더욱 창백해지더라고요. 손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이런 거 안 사도 돼. 왜? 우리 남편한테는 아깝지 않아. 남편이 그 여자한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준 거예요. 남편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게 보였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들기 전까지 계속 뒤척이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좋아, 첫 번째 작전 성공. 작은 선물로 남편 반응 확인. 그 다음 날부터 남편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핸드폰도 예전처럼 대놓고 보지 않고 화장실 갈 때도 가끔씩 핸드폰을 놓고 가기도 했어요. 제가 준 목걸이도 한 번도 착용하지 않더라고요. 화요일 저녁 일부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목걸이 왜 안 해? 안 예뻐? 아니야. 회사에 하고 가기엔 너무 좋아서. 그럼 주말에라도 해줘. 응. 그럴게. 대답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더라고요. 수요일에는 남편 점심시간에 또 미행을 나갔어요. 역시 그 김수지와 만나서 카페에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들어봤는데, 오빠 요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혹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모님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남편이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 여자와 있을 때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오빠 며칠 전에 사준 목걸이 어때요? 잘 어울려요? 응. 좋아. 그런데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대화도 예전처럼 달달하지 않고 어색하더라고요. 제 작전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목요일에는 두 번째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산 커플링과 똑같은 반지를 샀어요. 50만 원이나 하는 비싼 거였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어요. 저녁에 남편한테 건넸어요. 여보, 또 선물이야? 응, 결혼 반지 말고 평상시에 낄 수 있는 예쁜 반지 하나 있으면 좋겠어서. 남편이 반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똑같은 반지를 그 여자한테도 선물했으니까요. 에이, 이거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우리 남편 손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서. 아니야, 이런 건 진짜 안 사도 돼. 왜 그래? 25년 동안 고생한 남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남편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거절하자니 이상하고 받자니 양심에 찔리고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반지를 받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표정이 어두웠어요. 금요일 점심시간에 또 미행을 나갔는데 남편과 그 여자 사이 분위기가 확실히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오빠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예전에는 매일 연락했는데 요즘에는 하루 걸러 하루씩.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정말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제 작전에 흔들리고 있는 거였어요. 남편 당황, 복수 성공.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아침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오늘 친구들과 골프 친다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도 오늘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시내 나가서 쇼핑도 하고 카페도 가고. 남편이 갑자기 긴장하는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강남 쪽. 친구가 거기서 맛있는 카페 발견했다고 해서. 아, 그래? 몇 시쯤 들어올 거야? 글쎄, 저녁 늦게. 오랜만에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싶어서. 남편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혹시 저랑 마주칠까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그럼 나도 골프 일찍 끝내고 집에 있을게. 왜? 친구들과 저녁까지 먹고 오면 되잖아. 아니야,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결국 남편이 그날 약속을 취소했어요. 아마 그 여자한테 오늘 못 만나겠다고 연락했을 거예요. 일요일에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남편이 TV 보고 있을 때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요즘 당신 정말 멋있어졌어. 갑자기 웬 소리야? 진짜야. 운동한다고 몸도 좋아지고 옷 입는 센스도 좋아지고. 그런가? 응. 혹시 누가 봐도 멋있다고 하지 않아?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뭐라고 하지 않나? 아니야. 그런 얘기 없어. 정말? 나 같으면 우리 남편 같은 사람 회사에 있으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해. 나도 알아.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더욱 위축되는 게 보였어요. 양심의 가책이 극에 달한 거죠. 월요일 저녁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응, 뭔데? 나 요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뭘? 회사에서. 한 여직원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헷갈렸어. 드디어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너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나니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카타르시스와 자신감 회복. 그 순간 정말 통쾌했어요. 2달 동안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던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거든요. 여보, 그 여직원이 누구야? 그냥 마케팅팀 직원이야. 이름이 뭔데? 김수지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김수지? 나이는 몇 살이야? 26살. 그럼 우리 딸보다 어리네. 응. 남편이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찍어둔 남편과 그 여자의 데이트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그 김수지랑 데이트하는 사진이야. 남편이 완전히 경직되더라고요. 어떻게? 2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당신 핸드폰 메시지도 받고 데이트하는 것도 다 봤어. 남편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어? 당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준 선물들이 모두 그 여자한테 준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해줬어요. 목걸이도 반지도 모두 그 여자한테 준 것과 똑같은 거야. 어떤 기분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25년 동안 바보처럼 당신만 믿고 산 내가 더 한심해. 남편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용서해줘. 나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 믿을 수 있을까? 믿어줘. 제발 믿어줘. 그날 밤 남편과 진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이 왜 바람을 피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남편 말로는 중년의 권태기와 그 여자의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일로 정말 깨달았어.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너와 우리 가정이야. 일주일 후 남편이 회사에서 김수지와 완전히 선을 그었다고 했어요. 프로젝트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개인적인 연락도 모두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남편이 먼저 부부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서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됐어요. 남편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예전보다 저한테 더 관심도 많이 보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데이트도 자주 하자고 해요. 그 김수지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귀여운 남자를 또 노리고 있을 거예요.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복수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물론 모든 바람둥이 남편이 이렇게 반성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생각보다 똑똑하고 강한 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25년 동안 그냥 순종적인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한 파트너가 된 기분이에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무작정 감정적으로 터뜨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세요. 때로는 조용한 복수가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부부관계를 잘 챙기는 거겠죠.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25년 결혼 생활의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한 부부가 됐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방법은 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 남편의 양심을 건드린 지혜로운 복수였죠. 때로는 직접적인 대응보다 이런 우회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